반갑습니다. 윤술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글쓰기 나도 기록 디자이너. 오늘은 5번째 시간 다양한 표현법과 비유법을 활용하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서사, 묘사, 비유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여행을 다녀왔다. 인천에서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이 여행지다. 1박 2일로 여행했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즐거웠다. 배를 타고 갈 때부터 설레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조개를 캐는 것은 너무 더워서 하지 않았다와 같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대로 이야기를 전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서사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 8월 2일 아빠와 1박 2일 일정으로 섬 여행을 갔다. 11시에 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배를 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배가 출발하고 2시간 정도 달리니 섬에 도착했다. 아빠와 나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1시간쯤 지나자 조금은 지루한 감이 들었다. 와 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 예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사적인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글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내 글을 서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글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묘사입니다. 묘사는 앞에 서사가 구성적인 면이라 그러면 묘사는 어느 일정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세하게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묘사적인 접근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눈은 평화롭게 땅 위에 내려앉았다. 한 겹, 두 겹, 세 겹. 눈은 소리 없이 쌓였다. 들판 위에 초록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들판은 하얗다. 사방은 온통 하얀색. 멀리 시골 마을의 낮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지금이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이처럼 세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심리묘사, 상황묘사.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이 표현은 정말 좋아. 정말 심리묘사를 잘했어. 라는 글들이 있죠. 여러분들 글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극적으로 더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법입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유법 알고 계시죠? 원래의 생각에 비유가 동원된 생각을 고리로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은 무엇과 같다처럼 옥색 비단을 깔아 놓은 것 같은 강, 한방꽃 마냥 탐스러운 눈송이가 쏟아지고 있다. 직유법은 안내원이나 누님처럼 다정다감한 비유법이다. 이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마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전달하는 것,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직유법이 있고요. 또 은유법이 있습니다. 은유법은 직유법과 달리 연결고리를 생략했습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은유법에서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듯한, 마냥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 고수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은유법은 시적인 표현, 그리고 좀 더 상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도치법이라 그래서 문장의 배열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 있는데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장엄한지 보십시오와 같은 문장을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지를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일찍이 타고르가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듯이 석가모니가 마음을 비우라고 한 것처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누군가 그랬듯이 이처럼 여러분의 주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언이나 격언, 속담을 활용해서 뭐뭐처럼 뭐뭐라고 했듯이 표현을 통해 여러분의 문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 묘사, 눈에 보이는 것을 자세하게 들려준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수사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마냥과 같은 직유법, 그리고 은유법, 주어와 서술의 위치를 바꾸는 문장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 그리고 인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더 잘 다듬으시면 조금 잘 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글쓰기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서사와 묘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아침의 모습, 우리 집이 아침에 어떠했는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을 위해 가장 먼저 쓰입니다. 글은 배운 대로 쓴다기보다는 익숙한 대로 씁니다. 여러분들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